해외 언론들을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한국의 우주 개발 기술 역량이 상당히 확보가 많이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한국의 우주 개발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구소련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두 나라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일본이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국가들이 하나로 뭉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인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우주를 하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자력으로 위성을 만들고 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7개 나라 정도라고 되겠습니다. 우주 탐사하고 우주 안보가 아주 큰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국의 동향과 마찬가지로 뉴스페이스라는 어떤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민간 스타트업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앞으로 2030년까지 국내에서 수요로한 위성이 100여 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물량 자체가 존재해서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참여하려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6차까지 쏘게 됩니다. 4차, 5차, 6차인데 아마 위성을 11개 정도 올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4차에서는 하나를 올리고요. 5차, 6차 한 5개씩 올리거든요. 소형 위성들을. 그렇게 되면 이제 누리호 3차 8개의 위성을 올렸는데 국내에서도 여러 개의 위성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참 어려운 숙제인데요. 문제는 이제 현재 누리호 발사체는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절반 이상 줄이는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누리호는 1톤 정도밖에 저궤도에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더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7톤짜리 12톤 정도를 우주에 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다 좋은 강력한 발사체가 추가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주 탐사를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스페이스X와 같이 발사체 1단이 올라갔다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재활용 기술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8개 위성이 올라갔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위성은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가 만든 위성이 되겠습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는 이제 위성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일들을 다 수행하고 있고요. 위성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하고 있고요. 위성이 우주에 올라가고 나서 지상하고 관제하는 이런 일들까지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세 소형위성 2호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10번째로 만든 위성이고요. 가장 큰 임무가 국내 처음으로 우주에서 레이더 영상 카메라를 시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학임무 탑재체를 시험해서 우주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우주 핵심 기술로 만들어진 것들을 시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성이 지금 어디 지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조금 있으면 지나갈 위성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들어오면은 위성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하게 되는데, 위성의 컴퓨터가 제대로 살아있는지, 전력은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세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GPS 위성은 미국 게 있고요. 중국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소수 개를 가지고서 자기네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GPS 위성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올해부터 KPS라고 해서 한국형 GPS 위성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2030년대까지는 아마 확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성이 이제 공식적으로 위성이 수명이 되면 위성을 공동묘지로 보냅니다. 우주에도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궤도가 별도로 있어요. 그 궤도를 보내버리면 위성은 거기서 이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다누리는 첫 번째로 이제 2032년에 저희가 달 착륙을 하게 될 텐데요. 달 착륙지를 찾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달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탐사를 하는 게 될 겁니다. 이곳은 다누리 임무운영센터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다누리가 달 궤도를 공전을 하고 있을 때 지구와 교신하면서 다누리가 수행한 그 임무 결과물을 받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누리는 하루에 12번 달 궤도를 공전하면서 다누리가 탑재한 탑재체들이 이제 각각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루티라는 고해상도 카메라는 달 표면의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저희가 2032년도에 보내게 될 달 착륙선이 착륙할 곳의
지형을 이제 조사하는 임무를 하게 되고요. 감마선 분광기를 이용해서는 달에서 포함되고 있는 그 헬륨3를 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그 원소들은 이제 핵융합 발전의 원료로 사용이 되면서 방사선 폐기물은 배출하지 않는 그런 미래의 꿈의 에너지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사실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면 현재는 투자 펀드를 많이 받아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금이 이렇게 좀 부족하더라도 한국에서 우주 쪽에 그 투자 펀드들 좀 지원되고 있어서 괜찮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발사장이 좀 부족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지금 민간 기업 스타트업 기업 중에 발사체 쪽 관련된 기업이 3개인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자체 발사체를 개발했을 때 쏠 수 있는 발사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사장 수요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이 좀 넘쳐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우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주를 상상한 것만 실현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큰 상상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상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학에서 우주는 한국우주공학을 전공한 사람 우주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공계에 있는 모든 학문이 우주 쪽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상력을 많이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렇게 배출된 인력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야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죠. 우주산업은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도 민간 중심으로 하려고 계속 좀 전환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책이라는 게 쉽게 팍팍 바뀌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민간 자본이 이쪽 우주 쪽으로 잘 들어올 수 있게 해줄 것, 물꼬를 틀어줄 것인가 하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우주 산업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